자, 오늘은 낮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필리핀에서 이렇게 낮에 비가 오는 걸 보면 이제 슬슬 우기가 시작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저 위쪽에 중부 세부 위쪽으로 태풍이 발생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. 자, 나무와 잎들은 비를 맞으면 색깔이 훨씬 더 진해져서 보기가 참 이쁜 것 같습니다. 참 좋죠? 안녕하십니까, 룩TV 윤창합니다. 자, 오늘은 오랜만에 또 제가 예전에 이제 하던 이야기를 좀 이어가려고 해요. 그 전에 또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. 제가 드리는 얘기가 필리핀의 모든 사회 현상에 대한 얘기를 딱 잘라서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.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판단과 분석에 의해서 제가 본 경험에 의한 어떤 것들을 단편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너무 이걸 필리핀 사회에 일반화된 얘기로 받아들여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드리는 어떤 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. 한 부분에서 그냥 예로서 드리는 말씀들을 그것에 좀 초점을 맞추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욕을 하거나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. 그 어떤 설명의 그 초점이라는 부분들, 물론 제가 설명을 정말 완벽하게 잘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좀 줄일 수 있겠지만, 저도 제가 모든 그 어떤 설명을 뭐 대본을 다 써놓고 하나하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. 큰 줄기를 갖고 이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아마 전달의 방식에도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. 그래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, 예를 들어 이제 그 하층민들 중에서 뭐 낮에는 다른 일을 하다가 밤에는 밤거리로 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선생님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, 제가 그때 선생님 직종 하나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. 그죠? 근데 이제 그걸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뭐 선생님 아니라 뭐 의사나 변호사인들 그 수입이 변변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투잡을 뛸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. 그리고 이제 투잡을 띠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밤에 할 수 있는 직종은 이제 좀 한계성이 있겠죠. 그랬을 때 이제 또 밤문화 이런 그 길거리로 나가는 하층 여자들의 중심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밤거리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지, 꼭 그 일이 몸을 파는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뭐 그냥 일반적인 그 식당이나 바일 수도 있고요. 뭐 글쎄요, 저도 뭐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밤에 또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초점이 이제 맞춰진 거니까요. 혹시 그 선생님이라는 직종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게 일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서 그런 투잡을 뛸 수 있다,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 주시는 방향으로 좀 크게 넓게 제 이야기를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계급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. 뭐 필리핀에 살아봤는데 뭐 그런 사람은 전혀 없더라 뭐 이렇게 하시면서 또 쌍욕을 쓰시는 분들이 있었는데, 그게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에서 보이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.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제 그게 딱 대놓고 어떤 사회의 계급이 드러난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서 일견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 보여요.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이제 직접 그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서 뭐 관청이라든지 좀 뭐 부잣집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이제 겪어 보면 이 일반 시민이나 일반 사람들을 대하는 약간 권위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에서 그런 것들을 얼핏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고, 제가 이제 그런 쪽의 경험들을 할 기회가 아무래도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말씀을 한 단편적인 모습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
그런 부분들도 예, 좀 걸러서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, 이 정도로 하죠. 그럼 이제 오늘 또 필리핀에서 볼 수 있는 좀 독특한 문화가 뭐가 있냐면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입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필리핀 남자들은 바람둥이가 많다 그랬죠. 그리고 이제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연애를 하면서 아이가 생겼을 때에 책임을 지지 않고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제법 있다고 했습니다.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모든 필리핀 하층 남자들이 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도망가거나 하진 않아요. 네, 일부 보이는 모습들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. 그게 물론 아주 극히 드문 경우라면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. 그놈만 아주 못된 놈이니까 말입니다. 근데 이제 심심찮게 그런 필리피노 남자들을 볼 수 있더라라는 얘기예요. 항상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걸러서 좀 폭넓은 이해 차원에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무튼 그런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말입니다.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성을 아빠 이름으로, 우리나라 같으면은 무조건 이 출생신고를 할 때에 그 아빠의 이름을 올리게 되겠죠, 호적에. 근데 여기는 그 뭐 호적에 꼭 올리지 않더라도 올린다 해도 말입니다. 그 엄마 이름을 따는 경우가 아주 흔하게 있어요. 아주 흔하게. 이건 뭐 물론 꼭 모계 사회에 그 어떤 영향이 크게 작용을 했다고 뭐 볼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. 어쨌거나 그래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첫째, 둘째, 셋째 뭐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첫째는 아빠 이름을 따고 둘째는 엄마 이름을 따서 성을 따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일도 흔하고요. 그리고 뭐 엄마 이름, 아빠 이름을 이제 영어는 미들네임이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이제 미들네임으로 같이 엄마 아빠 이름을 섞어서 넣기도 하고요. 때로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의, 그러니까 할머니 쪽의 성을 따서 넣기도 합니다. 뭐 딱히 정해진 룰이 없답니다. 상당히 좀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. 근데 그렇게 그냥 한대요. 그래도 되냐 하니까 아무 문제 없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족보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개념에 있어서 정말 족보가 헷갈리게 되죠. 이 이름, 성과 이름을 들어서는 누가 누구의 자손인지 참 그 뿌리를 거슬러 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. 뭐 할머니 이름은 자취하고 이제 아빠 이름이나 엄마 이름 한쪽으로만 가면 그래도 좀 그 뿌리를 찾아가기 쉬울 텐데, 엄마 이름도 땄다가 아빠 이름도 땄다가 이렇게 하면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죠. 네, 그리고 그렇게 뭐 할머니의 이름까지 이제 따서 성으로 넣어버리면 참 어떤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 족보라는 걸 거슬러 올라가 찾기가 쉽지가 않겠죠. 물론 뭐 어떤 기록상에 남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. 뭐 출생신고가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뭐, 근데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 시대까지만이겠죠, 관청에. 특히나 그렇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게 참 더더욱 그 파악이 힘들 것 같은데 말입니다.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필리핀에는 아이 이름을 지을 때 반드시 뭐 부모의 성을 따야 한다, 이런 어떤 기준이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. 뭐 제가 그걸 뭐 법적으로 확인은 해보진 않았는데요. 주변에 이렇게 여기는 아이가 태어나는 일이 참 많아요. 정말 아기들이 곳곳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이름을 지었다라고 해서 물어보면은 뭐 이름이 참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제 깜짝 놀랐어요. 왜 이름 성이 그러냐. 뭐 그냥 엄마 이름 땄대요. 뭐 그냥 할머니 이름 땄답니다. 할아버지 이름 땄답니다. 뭐 그러다 보니 얘들은 이 친척의 어떤 개념도 우리식으로 명확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삼촌, 이모, 고모, 숙모, 뭐 사촌, 뭐 육촌, 팔촌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어떤 부르는 호칭들이
이 세분화되어 있잖아요. 근데 필리핀은 그냥 커즌입니다. 아주 폭넓은 의미에서 커즌 하면 다 패밀리예요. 그게 또 참 난감한데, 아무튼 어떻게 보면 참 통 큰 문화고,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막 뒤섞여서 제대로 구분이 안 되냐 싶은데, 글쎄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. 그 호칭이 삼촌이 됐든 아니면 이모부가 되었건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. 그죠? 그냥 엉클, 다 엉클로, 뭐 이모부도 엉클이고 삼촌도 엉클이고, 그죠? 뭐 사돈댁에 누군가도 엉클이고,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얘들 표현으로는 띠또가 되는 거죠. 띠또. 자, 그래서 참 그 어떤 호칭이 폭넓다라는 것은 그 특별한 어떤 그 친족 관계에서 우리나라식으로 뭐 1촌, 3촌, 뭐 6촌 막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거리감의 실제적인 그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큰 테두리로 묶어서 그렇게 커즌이라고 부른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패밀리의 어떤 유대감을 좀 더 뭐랄까 다양하게 그리고 거리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긴 합니다. 특이하죠.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 필리핀의 문화에서 독특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엄마 이름을 따는 일도 자주 있다라는 거예요. 자주 있고, 그리고 이렇게 사촌, 뭐 6촌, 8촌 이런 식으로 뭐 부르는 어떤 호칭들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, 그런 걸 아예 따져 묻지조차 않습니다. 모르겠어요. 뭐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뭐 따로 그걸 조사하거나 하진 않았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필리핀어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필리핀의 좀 독특한 친족 문화 그리고 이름 짓기 문화 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